쉬어주건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벚꽃도 지고 개나리도 지고 꽃들이 져버렸습니다. 1세대 봄을 알리는 1세대 꽃들이 지고 이제 2세대 꽃들이 또 피기 시작을 하겠죠. 자, 벚꽃 피는 계절,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꼭 3, 4일 정도 지나면 비가 내리도록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자, 벚꽃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 아무튼 비가 온 건 좋죠. 전국적으로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비가, 또 봄 곡식들, 농작물들 자라기 위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은 좋았는데 꽃을 조금 더 구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까지 꽃이 좀 활짝 피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현재 지금 작년까지 작년에 투자했던 분들이 또 작년 재작년에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잔금 시기가 도래하고 있죠. 잔금 시기가. 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 대란입니다. 금융 대란. 그나마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금리가 8%로 가네, 10% 가네 그랬는데 그나마 지금 5%대 신용 이제 1등급일 경우에요. 자, 5%대 정도에 이렇게 멈춰 있긴 합니다만은, 야, 작년 말, 무섭게, 치솟는 금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도, 지금 좀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갈지를 몰라. 올해는 좀 지켜봐야지. 자, 3%대 전후했던 금리가 지금, 딱 2배가 오른 것 같습니다. 2배가. 5%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니까 3%에서 6%. 신용이 조금 덜 하신 분들은 6%, 7% 가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딱 2배가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이렇게 이제 모든 투자 상품을 분양받았던 시기는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분양받아 놓고 분양팀들 그러죠. 야, 계약만 해놓으세요, 계약. 내일 당장 제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드릴게요. 너무나 혹하는, 그런 얘기였죠. 야, 이거 돈 벌기 정말 쉽구나. 야, 1억 넣으면 5천만 원을 그냥 한 달 내에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야, 분양팀들이 그냥 말을 얼마 잘합니까? 야, 그냥 계약금만 치르세요. 계약금만 10%만 있으면 됩니다. 자, 10억짜리 1억만 있으면 당장 한 달 후에 5천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는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말에 그냥 완전히 넘어가신 분들이 많죠.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그리고 분양팀들이 70%, 80% 대출이 됩니다. 자기자금 10%, 2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달콤했습니다. 달콤해. 야, 그렇게 달콤한 얘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옆에 보면 얼마를 벌었다 그럽니다. 야, 그러면 나만 이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쌈짓돈이라도 벌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불나방처럼 투자 상품에 2, 3년 전에 뛰어들었었는데 지금 잔금 시기가 도래를 한 겁니다. 잔금 시기가. 경기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잔금을 치러 놓고도 공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공실 그러면 이제 금융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관리비에다가 세금에다가 그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좀 찾는 사람 없어요? 내 계약금 포기할게요.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주세요. 제가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전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오고 있죠. 참,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작년 연말 무섭게 치솟는 금리에 놀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바짝 엎드려서 꼼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꼼짝을. 참 어려운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행사들도 그렇고 지금 땅을 엄청나게 사놨죠. 땅을 엄청나게 사놨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고 또 그 분양을 해서 또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PF 대출이 일어나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적게는 저희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들부터 해가지고 크게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업체들도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북섬, 그래도 또 반가운 소식은 또 들려오고 있죠. 자, 거북섬의 상징, 우리나라의 상징,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4월달 물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그냥 1년 내내 1년 12달 내내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물이 얼어있든 그냥 일반 물로 있든 파도가 치든 지진이 일어나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든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물을 빼버리면요 거북이 말라 죽습니다. 거북이가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거북이는 그냥 몇 개월 동안에 물 한 방울 안 주고 있으니 거북이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 테마공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딜 가든, 신도시를 가든, 어딜 가든, 또 이렇게 큰 빌딩 숲, 이런 데를 가든, 어느 한켠에는 항시 휴식 공간이 있죠. 휴식 공간. 그것이 바로 거북섬 아쿠아 테마공원이 되는데, 가보면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런데 5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빠르면 2025년 초 개장을 한다,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쿠아 테마공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차입니다, 주차. 지하 주차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500대씩 약 1000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대를. 제가 시청 가가지고, 4000대 정도, 이렇게 해버리지, 그랬냐. 한쪽만 주차장이 되는데, 뺑 둘러가지고 그냥, 가운데는 광장을 끼고, 양 사이드 쪽으로는 1, 2층으로 해가지고, 뺑 둘러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버리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 그러면, 공사비가, 한 1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랍니다. 1000원 가까이. 그래가지고 예산이 안 돼가지고, 1000대 정도 주차를 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대가 어딥니까? 1000대가 어디고, 그래도 시흥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 거의 80%를 시흥시가 매입을 하려고 대기를 시켜놨죠. 다른 데 같으면 시에서 주차장 부지 이렇게 매입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도 시흥시는 K 골든 코스트를 만들겠다라는 일념 하에 그래도 주차장 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놨죠. 사실 수자원공사는 빨리빨리 이것을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팔아버리면 돈이 되는데, 시흥시에서 최초 분양가 그 가격으로 이제 인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직 또 산 것도 아닙니다. 산 것도 아닌데 땅 다져가지고 임시로 주차장을 쓰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시흥시는 그래도
주차 문제, 공원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뭐 은계지구하고 거북섬 지구 이쪽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뭐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기사들을. 자, 그렇다 그러면 은계지구는 이제 공원을 빨리 오픈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북섬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죠. 일단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이도역이나 정왕역에서 거북섬에 한번 오려고 그러면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나마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북섬 쪽에 상가를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저 역시도 상가를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고 일할 사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할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북섬이가 쭉 떨어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섬으로 주변에 주거단지가 많아야지 일할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자 이곳은 3000세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와가지고 일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사람 구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오피스텔도 구해줘야 되고 또 멀리서 출퇴근한다 그러면 교통비도 따로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섬이 활성화시키는 게 참 마땅치는 않구나, 만만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시흥시에서는 이제 교통편을 적자가 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교통편을 좀 늘리겠다. 그 다음에 트램이 지금 뭐 안산 한양대역에서 이렇게 안산부터 해가지고 오이도역까지 돌아가지고 또 뭐 오이도역에서 이렇게 거북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오이도역에서 거북섬까지를 먼저 공사를 좀 하는 방향은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이제 지상 전철이죠. 지상 전철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 거북섬이 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제 작년에도 이제 축제를 많이 했죠.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쪽에서 축제를 많이 했는데 이태원 사태로 중간에 딱 끊겨버렸습니다. 끊겨버렸는데, 자, 올해 이제 안산에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거리국 축제를 한다라고 그러죠. 안산에서 거리국 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섬에서, 또 축제가 5월 말부터, 축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봐보면 이제 거북섬 앞다리죠. 왼쪽 앞다리 쪽에,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마리낭, 그 클럽하우스를 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정도에 관광 레저 특구, 거북섬을 관광 레저 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혜택들이 또 주어지겠죠. 다양한 혜택들이. 자, 그래서 거북섬을 시흥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섬 쪽에 이제 상징인 그 대관람차가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고, 시에도 민원을 많이 넣고 있죠. 근데 이제 대원 플러스 개발에서 웨이브파크를 개발을 하면서, 대관람차를 빨리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웨이브파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받은 땅을 먼저 처리를 하면서 대관람차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야, 돈이 없다. PF 대출이 일어나지를 않아가지고, 돈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떠나서, 뭐, 상징이지 않습니까? 상징. 거북섬을 날리는 상징이 대관람차가 되는데, 지금 속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관람차가 들어서가지고, 사람들이, 웨이팅을 뭐,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관람차를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깜깜한 바다죠. 깜깜한 바다 앞이. 속초 가보면, 동해안 쪽 가보면, 야, 바다가 보이는 곳에 숙소를 마련을 했다. 야,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낮에 이제 그 골프 치고, 골프 앤 리조트, 골프 치고 이제 밥 먹고 숙소에 가면 밖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그런데 우리 그 거북섬 대관람차 같은 경우는 웨이브파크에서 음악도 틀어주고, 물도 찰랑찰랑하고, 그 다음에 이비자 클럽처럼요, 이비자 클럽, 이비자 섬에서 하는 것처럼, 웨이브파크에서 한여름에 물속에 발을 담그면서 또, 여러 가지 축제를 또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멋있죠? 속초보다는 거북섬이 훨씬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람차 이것도 지금 시흥시에서도, 대원플러스 개발에 빨리 착공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대관람차가, 완전한 그 의무사항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의무사항은.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권고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권고사항. 여기에 대관람차를 지어주라. 그래서 사실 대원플러스 개발에서 발을 빼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보니타가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바로 대관람차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대관람차가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세 번째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 보니타가 딥다이빙 풀이 공사를 완료하고, 이번 주까지 이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봤습니다. 싹 정리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물을 채우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우기 시작하면, 그 예상 오픈 개장 시기는 한 5월 10일 전후 이쯤 보고 있습니다. 자, 물을 싹 한번 채워가지고요. 안에 이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했잖아요. 방수 페인트 작업도 했고, 그 다음에 시멘트, 세멘 철골 그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독성이.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서 약 한 10여일 정도 물을 채워놓은 후에 물을 싹 뺀 다음에 새 물을 집어넣어야지만 피부 트러블도 없고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넣었다 뺐다 다시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층에 바로 옆에는 또 자그마한 실내 서핑장이 있죠. 실내 서핑장이 건물 안에다 짓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일어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내 서핑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는 이제 인피니트 풀은 지난주에 물을 채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이제 타일 공사를 했는데 그 시멘트 독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서 아마 다음 주 물을 뺀 다음에 다시 물을 채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이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5세 이하,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풀이 있습니다. 키즈풀. 바닥 공사는 다 해놓고, 미끄럼틀만 이제 설치를 하면 공사가 끝나는 키즈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오면 이제, 놀거리들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오코스타에서 파도풀을 즐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파크가 겨울에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보니타가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타가 딥다이빙 풀은 실내에 있죠. 실내에 있어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계절 깊이가 35m입니다. 35m. 단계가 1.2m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5m, 그 다음에 이제 15m, 그리고 20m, 35m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제 우리나라 그 프리다이빙, 요즘 프리다이빙이 아주 유행입니다. 프리다이빙 동호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자, 우리나라 세 번째, 첫 번째가 K26, 26m 가평, 그 다음에 용인 딥스테이션 36m,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니타가 35m 파라다이브를 홍보를 좀 해주겠다. 인천에 있는 그 동호회에서 용인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다. 용인까지 이제 시흥으로 오겠다. 시흥으로 빨리빨리 이거 저기 오픈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해줄 테니까 홍보는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내심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공사 처음에 그 탑하기부터 해가지고 완성되는 과정들을 제가 계속 봤으니까요. 그래서 보니타가 실내 서핑장은 4계절 운영이 된다. 그리고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돔 형태로. 그래서 햇빛이 그대로 물속으로 이렇게 투영이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햇빛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주 멋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달 보니타가 5대 키 테넌트가 또 개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북섬 쪽에 이제 아파트가 약 한 3,000세대 입주를 시작을 했고 한 70% 정도는 입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 이제 불 켜진 것을 보면. 자,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 공사가 한창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루지오 디 오션 오피스텔 분양을 하다 오피스텔이 요즘 좀 주춤하죠. 주춤해서 이번 달 말 정도에 상가하고 아파트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파트가 그냥 뭐 30평형대 이런 게 이제 4억대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이 들어갈 거고요. 바로 옆쪽에 힐스테이트 더 웨이브시티 웨이브시티가 4월 달에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게 6월 이후로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뭐 홍보관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아무튼 뭐 올해 이제 주상복합 양쪽에 다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주택에 약 8,000명 이상이 거주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누구나 주택도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올 하반기에 토지 분양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아무튼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쿠아 테마 공원 개장 시기가 앞으로도 또 2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아파트 이제 그 입주를 시작을 했지만 주상복합이나 누구나 주택 부지 이렇게 또 상주 그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또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먼저 그 투자를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초반부터 지금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러는데 한 1, 2년은 또 잘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자, 본인들이 또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본인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절대 해결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주말 이용해 가지고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본인들이 계획도 잡고 또 활성화가 되기 전에 뭐 자가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 나가야 되니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거북섬이긴 한데요. 참 가보면 아직까지도 엄청난 공실로 이렇게 조금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프루지오 시티, 그 다음에 웨이브엠 이렇게 대형 호텔들이 또 오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락 쪽에 좀 뭐 소규모긴 합니다만은 방이 한 40여 개 정도 이런 이제 미니 소형 이제 그 호텔들이 또 속속들이 또 오픈을 하고 있고, 다양한 놀거리들이 또 위락 쪽에 많이 들어서고 있죠. 4월달 가보면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달라지긴 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긴 합니다. 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무튼 5월 말부터 거북섬 쪽에 다양한 축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시고 주말에 거북섬 쪽으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